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 하이사입니다. 오늘은 방제용 차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럭을 선택하는 방법 및 개조하는 방법 등, 그 다음에 보조용품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요. 천천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럭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제용으로 쓰이는 트럭은요, 렉스턴 스포츠칸이나, 그 다음에 스타리아 3벤, 그 다음에 1톤 트럭이나, 아니 1톤 트럭, 윙바디 탑차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준들이 있으니까 좀 기준에 참고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렉스턴 스포츠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드론이 10리터에서 16리터 정도 되시는 드론이 있다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칸을 추천드리고요.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비포장도로의 이동이 용이하고요. 그다음 단점으로서는 적재 공간이 좀 좁아서 활용이 좀 불편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리아 300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기준은 10에서 16리터 정도 드론에 좋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적재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대신 단점으로서는 비포장도를 이동할 때요,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톤 트럭 윙바디 탑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20리터에서 40리터 좀 기체가 큰 드론을 사용할 때 좋습니다. 장점은 비포장도로 이동이 용이하고요. 적재 공간이 넓어서 활용성이 좋습니다. 단점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운행 시야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 말고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1톤 트럭 같은 경우인데요. 기준은 20에서 40리터 드론에 사용되고요. 장점은 같고요. 단점으로서는 이제 적재 공간을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호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체에 적합한 사양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럭 선택이 끝나시면요. 이제 프레임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레임이라는 건요. 방제 차량에 적재할 드론 및 장비 등 뭐 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 내부에 고정시키는 틀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안에 방수 합판을 갖다 먼저 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기, 뭐 물통, 방제용품, 농약, 배합통, 뭐 충전기, 그 다음에 드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제 기타 물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재하셔야 되는데 이 적재한 물품들이 차량이 이동할 때 파손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하셔야 됩니다. 자, 프레임을 제작하는 방법은요. 조립식 앵글 방법과 뭐 사각 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렴하게 하시려면 조립식 앵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튼튼하게 만드시고 싶으면 사각 파이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임 제작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출입구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은 항상 세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중심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통같이 무거운 쪽은 여러분들이 차량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방제 업무의 최소 작업 동선을 좀 반영하는 프레임을 구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제일 큰 안정성은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다 보면은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사용하다가 이제 긁히거나 이제 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모서리 등은 좀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설명할 많은 방제 차량에 탑재할 물건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반영해서 프레임 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실 거는 이제 슬라이딩 베드 설치입니다. 슬라이딩 베드는요, 방제 차량에 적재할 이 드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슬라임 베드를 보시면 상차하시거나 하차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밀리는 슬라이딩 베드를 착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토글 클램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드론을 갖다 놓고 드론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맨 바닥은요. 방수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10mm 이상의 방수 합판을 먼저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차량의 후방문에서 5cm 이상 간격을 띄우시고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토글 클램프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글 클램프 설치한 다음에요. 드론과 후방문 간의 거리는 10cm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토글 클램프는 발전기 좀 설명드릴게요. 발전기도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되는데요. 발전기는 충전기 전원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버터 파워뱅크를 사용하거나요. 충전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인버터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충전이 편리한 데 있고요. 단점은 전기 시설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리에 업무를 하시기에. 자, 충전용 발전기는요. 장점은 아무 곳에서나 충전이 가능한 데 있고요. 단점은 소음과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배기 장치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좀 알아보면요. 인버터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3kg짜리가 한 250만원 정도 되고요. 충전용 발전기는 4kg짜리가 150만원 정도 합니다. 자, 어느 걸 선택하시든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충전기 배터리 장착인데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가급적 용량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배터리와 이제 미사용한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배터리에 번호를 마킹하셔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는요, 10세트 이상,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2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충전 시스템을 좀 알아보면요. 충전기나 이제 인버터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면 충전기와 같이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멀티탭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멀티탭은 산업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를 가지고 이제 분배기를 같이 거는데요. 여러 개의 이제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하기 위해서 분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되면 테스터기를 이용하셔서 정상적으로 충전이 됐는지 확인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물통을 장착하셔야 되는데요. 물통은 이제 농약을 희석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사항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통 설치 시 주의사항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통은 이제 출수를 위한 1m짜리 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수를 위해서 10m짜리 물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물통을 고정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차량용 고정바, 그 다음에 고정 후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차량에 고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통의 용량을 좀 말씀드리면요. 500리터, 400리터, 300, 200, 100리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최소한 300리터 이상은 여러분들이 물통을 장착하시는 게 방제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종기 충전인데요.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종기가 필요한 거고요. 스트랩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종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조종기는 이제 보통 충전은요. 가급적 운전석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예비용으로 조종기 충전용 건전지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데요. 차량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전하셔야 될 게 조종기와 그다음에 조종자 핸드폰과 그다음에 보조자의 핸드폰을 항상 충전하셔야 됩니다. 조종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용 이제 어플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틀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보조자 또한 위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용 충전기를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방제 농약 물품인데요. 이제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제 배합통이 이제 필요하고요. 배합통은 이제 10리터하고 20리터가 필요합니다. 두 개씩 존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반 물통보다는요. 자바라가 있는 거, 그다음에 손잡이가 쪽에 위와 아래쪽에 두 개 다 있는 이런 배합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원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용 장갑인데요. 농약을 희석할 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장갑들을 많이 낍니다. 뭐 장점은 착용이 뭐 편한 거고요. 단점은 땀이 좀 많이 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방진 마스크인데요. 방진 마스크의 장점은 이제 안정성 효과가 좋은데 장시간 사용하시면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무장화를 항상 신으셔야 됩니다. 방제 시 뭐 물이나 뱀 등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대신 이제 미끄러짐이 적은 이제 장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치수에 맞는 장화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방제 복장 물품인데요. 복장 물품으로는 이제 방제 작업 중 쓰기 위한 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정면 및 목을 보호하는 가리개가 있는 모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어밴드인데요. 수건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실적으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수건보다는 헤어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용 조끼를 필요한데요. 작업용 조끼에는 뭐 핸드폰, 지갑, 무전기, 수첩, 볼펜 등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꼭 작업용 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토시입니다. 팔토시 같은 경우는요, 최소 4세트 이상 좀 많이 가지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방제 지원 장비를 여러분들이 차량에 또 갖추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통신 장비로서 대표적인 게 무전기가 있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1kg 이상만 되면 되고요. 충전기와 인이어도 같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무전기일수록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종자와 보조자가 방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장 릴선이 필요하고요. 보통 20m 이상이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고전 압력을 추천하고요. 그다음 현장 및 숙소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보석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프로펠러 CW나 CCW, 그다음에 스프레이 시스템의 이제 노즐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프로펠러 4세트 이상, 그다음에 노즐은 2세트 이상을 추천합니다. 자, 공구함인데요. 공구함은 이제 드라이버, 뭐 육각 렌치, 박스 테이프, 뭐 팔 등 우리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일밴드나 후시딘, 뭐 소독 알코올 정도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급하시는 게 농약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작은 상처라도 큰 위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방제 촬영에 들어가는 이제 많은 용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 번에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제용 차량을 제작하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하시라고 뭐 꾸며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만 갖추셔도 여러분들이 방제용 차량을 꾸미신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